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그 전에 몇 년 전에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만든 개요도입니다. 1년 개요도인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녹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시고 1년 동안 학생들의 학습 흐름이 어떤 식으로 잡혀져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혼자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시행하시고 싶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동아쌤이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 교육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보시면 다 월별로 이렇게 전체 1년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험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시험,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시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시험. 이렇게 4번의 시험이 있는데요. 저 방학 때는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좀 10시 좀 전인데요. 10시부터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녁에 10시까지 하는 12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항상 방학마다 동아쌤이 12시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사를 초청해서 단기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특강을 동아쌤이 구성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데 첫 시험이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3, 4월달 2달 정도를 중간고사를 준비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생이 점수가 높으면 한 달 정도만 하게 하고요. 그런 한 달을 안 해도 되는 학생은 엄청나게 하는 스스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준비하게 합니다. 첫 시험을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첫 시험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참 오래 걸립니다. 이 정리와 분석에 따라서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여름방학 때도 방학 캠프를 12시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겨울방학 캠프와 여름방학 캠프의 차이는요, 이 겨울방학은 거의 2달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확하게는 1.5달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봄방학까지요. 근데 여름방학 때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4주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주 채 안 되는 동안에 전체 1년의 흐름,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이 페이스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게 하고, 심화학습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토론학습이라고 써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고, 본인이 찾아나가고, 대안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나 틀을 만들면서 학생이 본인의 문제점을 교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 이 12월 달에 1차 마무리를 되고요. 다음에 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좀 더 올라간 수준의 방학 캠프와 중간고사와 첫 시험과 이렇게 피드백으로 회전을 합니다. 중점을 보시면요, 1, 2월 달에는 기초학력이랍니다. 용어라든가, 기본 개념이라든가, 기본 이론이라든가, 기본 공식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이나 학생에 따라서 1년 선행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6개월치를 한꺼번에 1월 달에는 돌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중간고사까지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총정리, 그러니까 중간고사 총정리를 시작을 해서 총정리를 반복해서 여러 개를 풀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노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속도를 높이는 거죠. 풀이 속도를 높여서 많은 내용을 하게 하고, 학습의 과정을 빠르게 진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느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시험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은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굉장히 많은 기간을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는 길은데 이 중간고사에서 기말 넘어갈 때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압축해서 빠르게 이전에 3, 4월 달에 했던 것을 빠르게 압축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요령에 의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왜 내가 그 문제를 못 공부했는지 못 맞췄는지에 따라서 과목별로 아니면 학습법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 들어가서 본인이 준비한 것들을 동아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오답 정리한 것들을 더 개선해야 될 점을 알려줘야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해서 이 분석한 것에 맞는 기초학력으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습을 보니까 기초학력을 공부하려면 스크랩하고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합니다. 중간고사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잡으니까 압축하려면 이제 요점 정리를 하는 방법이나 요점 정리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요점 정리와 문제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이제 기말고사를 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요점 정리와 문제의 관계를 분석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문제 분석이 다 깊이 있게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심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주고 노트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체크를 해두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러니까 스크랩 이해는 단어 중심입니다. 단어 용어, 원리파, 공식 중심입니다. 그럼 3, 4월 때는 정리하고 학교 수업을 정리하고 학교 수업 노트를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 보면 시험 요령에 따라 오답 이유 분석을 명확하게 해줘.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게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그쵸?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종합 계획의 방법을 시도를 하면 이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이제 씨앗이 심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맞추어서 학습을 시행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고 이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거는 계획을 짰는데 실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보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기초학력의 수준에 따라서 기초학력이 높은 아이들은 6개월이나 1년 후의 것에 기초를 선행하게 되고요. 이 3, 4월 달 가면 중간고사 심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심화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의 토론 정리.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와 시험 공부는 어떻게 다르고 시험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습법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공부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 종합법, 단기 학습에 이걸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자꾸 압축을 해야 시간이 나중에 남아지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단기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만의 고유의 학습법을 아이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 선택한 학습법을 과정을 분석하고 더 추가로 넣어야 될 학습법을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서 계획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 실행한 계획과 실행의 차이, 계획과 실행의 차이.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야 되죠. 학습 누적 기록으로.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따라서 실행한 이 차이의 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공부도 학생이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교과서 읽기, 그렇죠? 그다음에 필기를 기록하고 필기를 읽기, 개요를 정리하고 개요를 분석하고 읽기,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종합 요약하고 핵심 모으기.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법으로 시험지 읽기, 시험 읽기, 책 읽기 이런 걸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분석지를 써봅니다. 그러면 이 결과 분석지하고 나중에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매치를 해보면 본인의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부 생활과 이런 것들의 세 개의 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방학 동안에 그쵸?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때는 읽는 방법, 요때는 생활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는 방법을 완성시킵니다. 이때는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장이니까 체크법을 가르치고 체크법에 따라 공부를 하면서 자꾸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게 하고, 이 시험 보는 목적에 따라서 발췌도, 그쵸? 시험은 병독이니까 이 병독의 방법,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친 다음에
2학기에 대해서는 생활 기록을 바탕으로 중간고사와 과정을 분석하고 기말 부분만 또 집중해서 또 분석을 해줬든지 아니면 전체를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아이들에게 방법적으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진도를 보시면 자, 학기 기요서 그쵸? 1, 2월 달이 돼갖고 한번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3, 4월 달이고 이건 5월 달이고 6월 달이고 이건 방학 동안 7월 이건 9월 뭐 이건 11월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학기 개요서 한 학기를 전체로 개요를 하면서 보고 여기는 시험 문제, 요약집이나 문제집, 중학생은 총정리, 뭐 고등학생은 기출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5월 달에 예상 문제 좀 풀다가 시험 보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의 진도, 학과,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맞는 맞춤형 자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적에 따라 자료를 너무 많이 주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춤형으로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책을 보기 시작하고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또 2학기 마무리를 봅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갈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행진도나 심화할 수 있는 거는 나갈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요 방학. 그래서 아이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려면 요 방학 12시간 프로그램 아침에 10시에서 저녁에 10시까지 하고 점심 저녁 주고 공부를 여러 가지를 다양한 걸 돌아가면서 하게 합니다. 학생마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자, 장점.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학습량을 늘리고 영수를 선행합니다. 방학 동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새학기와 부담을 적이고 새학기 적응하게 하고 의욕을 성적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돼요. 중간고사 무조건. 의욕을 늘리면 그럼 시간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뭐 오래 하다가 하니까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해봐야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거를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2학기 책 보면서 방학 동안에 보완을 하고 보면 이제 9월달 이제 행사도 많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까지 해서 마무리로 끝까지 유지하는 힘을 기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방학 동안에 가장 큰 건 목표 있습니다. 뭘 끊을까? 근데 구체적으로 성적을 올린다가 아니라 이 책을 이만큼, 이 책을 이만큼.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기 전에 본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게 하고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본 다음에 확정 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방학이 끝나면 갑자기 뭐 그때 12시간씩, 10시간씩 공부할 시간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을 공부하는 거를 이때 3월달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확정 져줘야 합니다. 이 주말을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중간고사 결과에 영향이 많이 되고, 이 주말이 안정되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지속하는, 기말고사를,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보게 되고, 근데 여름방학 때는 이제 더위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겨울방학보다 효율이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여기를 안 하게 되면 떨어지니까 수준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해야 되는지, 1학기에 인성으로 탄력을 받아서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동기를 기말고사를 보고 동기를 재구축해서 겨울방학이 있지 않느냐, 겨울방학에 뭐를 하면 금년과 다른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동기를 부여를 해야겠죠. 자, 이때 겨울방학에는 주요 과목을 체크하고 이 결과를 체크해야 됩니다. 결과. 왜 그러냐면 2달이나 되니까 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학점으로 남겨야 됩니다. 3, 4월 때는 많이 푸니까 풀이 결과를 하고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정리하면서. 근데 정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도를 해서 반복의 횟수를 10회 이상, 20회까지.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10회에서 20회까지. 자, 중간고사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겠죠? 결과를 분석하고 목표를 재선정하고 명확하게 현재 상황, 자기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현재 상황 인식하고 결과를 분석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실수하거나 올라갈 만한 것들이 딱 눈에 보여요. 이것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만 마무리, 기말고사. 그러면 이제 방학 계획을 가지고 여름방학 되는데, 여름 더워서
일정 운동도 하고 일정 휴식도 잘해야 되고 그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되게. 그러니까 적절한 쉬게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재미있게 지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남겨서 시원하게 들어가면 학습과 활동. 왜요? 이때 스펙 굉장히 많이 하고 행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그 스펙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시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여드느냐. 자, 그 다음 기말고사까지는 다음 학년 보고 장기 계획을 짜는 기간.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전까지 이 기간이 1년, 다음에 1년을 계획을 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상담 오시면 아이에 맞춰서 상담 해드리고 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12달 프로그램에서 그냥 뭐 보통 흐름으로 치면요, 이렇게 X, Y로 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치면 아이들이 이제 이때는 의욕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이때는 의욕이 제일 높아요. 3, 4월, 1, 2월 달에서 의욕이 높다가 그렇죠? 의욕이 높다가 3, 4월 때는 떨어집니다. 조금 왜 떨어지냐면 그런 게 상이죠. 그래서 학교 적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페이스를 올리고 5월 달이 되죠. 근데 이제 5월 달 시험을 본 다음에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못 올리면 이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나 가능해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3, 4월 달은 이거를 끌어올려주는 게 안 떨어지게 이만큼 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첫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이걸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다시 읽을게요. 자, 요거를 0이라고 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1, 2월 달은 이렇게 소폭 올라가다가 2월 달엔 툭 떨어집니다. 왜? 이거 봄방학에 학교 가니까요. 이거를 안 떨어지게 유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안 떨어지게 유지한다. 2월 달. 자, 보통 이렇게 되죠. 빨간색은 보통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5월 가고 5월 갔다 툭 떨어집니다. 또. 그런 다음에 여름방학에는 그냥 이렇게 늘어지다가 9월, 10월 좀 올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쳐집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래요. 그러면 뭘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1, 2월 달에 올랐을 때 2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유지하게 중요합니다.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3, 4월 달. 그 다음 5, 6월 달에 이게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학에 이거를 유지시켜서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흐름을 잡아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의 첫 번째는 방학 때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2월 달에 첫 번째 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면서 이 2월 달에 이 템포를 잡은 거에 의해서 3, 4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그래서 계약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걸 유지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게 중간고사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집니다. 행사도 많고 뭐하고.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야 기말고사를 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간고사 이후에 여름방학 때까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이 나머지가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이제 새로 유지를 하게 해야죠. 여기서 또 떨어지기도 해요.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계약하고.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 들어오죠. 겨울방학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해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겨울방학에 어떻게 지냈는가. 그렇죠? 두 번째 중간고사 끝나고 그러니까 계약 2월달에 1월달 말고 2월달에 어떻게 지냈는가. 봄방학 뭐 심란하고 휙휙 지나가네. 3월달 계약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가.
첫 시험 끝나고 어떻게 지냈는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가? 자, 개학하자마자 2학기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기말고사 끝나고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전체 흐름이나 템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1년 흐름을 잡아보니까 아이들의 1년의 생활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